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20대에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거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일요일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왜냐면 저는 자영업자니까. 오늘은 저한테 좀 의미 있는 날인데요. 2020년 9월 27일은 제가 개업식을 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9년 9월 27일 날 저는 개업을 했죠. 제가 개업식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다마고치라고 해서 중단한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성장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그래서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올리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변호사 다마고치는 이제 올리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결정하고 나와서 완전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책으로 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자축하는 저의 개업식 1주년을 자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혹시나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세요. 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근데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피하지 마세요. 그거는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하기 싫은 일 그걸 안 한다? 그건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 기만인 거죠. 그냥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요. 물론 그걸 찾아야 되겠지만 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실존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커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제 우울증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개업 1주년을 맞이하여 혼자 이제 그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요.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치열하게 살아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점에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저는 베스트셀러를 잘 읽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읽는 이유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전이 지금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무대가 다를 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스토리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거죠. 근데 고전과 지금의 베스트셀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고전은 시간의 세례를 받았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이에요. 어떤 책이 시간의 세례를 받는다. 그거는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는 책이죠. 그럼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안에 그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않은 책들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물론 그 중에서 시간의 세례를 받아서 고전이 되는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고전을 읽는 편이고 시류적인 그런 건 잘 읽지 않으려고 애써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베스트셀러를 보잖아요. 이렇게 서점에 가면 보이니까 잘 놓이는데 이렇게 진열해놨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언젠가부터 제목이요. 이렇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지금도 괜찮아. 그런 취지의 책들.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다. 뭐 그런 것들.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책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삶이란 뭐냐면 삶이란 자기만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척도는 나한테서 나와야 되는데 그 척도를 세우려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지금 상태에 만족한다고 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척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착각하는 거죠. 인생은 그냥 이렇게 뭐 인생 뭐 별거 없다, 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내가 만든 척도이라고 나는 착각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척도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그걸 세울 수 있어요? 열심히 애쓰는 사람만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다 고전에서 나온 건데요, 월든의 소로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인생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아서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한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삶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각인되어 있는 말인 거죠. 지금도 저를 지배하는 말은 그거예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스파르타인처럼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고, 그러니까 심신을 단련시키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목표 아니면은 나의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소로 선생님은 우리한테 바깥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조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우주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우주를 탐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콜럼부스처럼 내 내면에서 신대륙을 발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냥 막 배 타고 유유자적 가다가 발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를 벌인 끝에 발견한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찾다가. 그 과정이 저는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으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내 좌우명인데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제가 지금 43인데 43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나라는 게 없잖아요. 주체의식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법대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서 고대 법대로 가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했죠. 그러다가 그때는 제가 치열하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법무관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군법무관이 됐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내가 치열하게 살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도 저는요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치열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그 분야에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40대 전문직 여성이 망하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 거는 30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쳐줘봤자 인생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70은요 치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30대에 망했죠. 근데 망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망했고 방전이 됐고요. 망했고 방전이 됐고 아무런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고 우울증에 빠졌죠. 그때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말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워낙 치열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아서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는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골수를 빼먹는 거예요. 인생이 남김없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남김없이 싸그리 다 내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미련 없이. 그러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방전이 돼가지고 모든 힘이 다 없어지고 주저앉게 됐을 때,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옆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막 하죠. 괜찮다, 너는 이미 성공했어, 너는 변호사고, 너는 이미 변호사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변호사야,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런다고 이게 위로가 될까요?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건 변호사가 아닌 거죠. 20대에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거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인생의 모든 골수, 나한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만끽하고 최대한 모든 거를 다 이용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 변호사가 꾸민 적도 없었고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시 그 긴 우울증의 터널을 지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다시 해보자예요. 다시 치열하게 살아보자. 내가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았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보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밑바닥을 딛고 천천히 올라올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말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도 아닙니다.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저의 경우에요, 여러분. 다른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의 일반적인,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루 24시간을 다 씹어 먹을 것 같이 지내게 해주는, 그렇게 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요, 괜찮다가 아니에요. 너 괜찮아 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치열, 분투. 전 분투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군 분투. 그런 말에 더 자극이 돼서 흥분을 하지, 괜찮다, 지금도 괜찮아, 인생 별거 없어, 그런 말은 저를 화나게 하는 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두 번째 영향을 미친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소로 선생님의 그 말,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너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하기 시습입니다. 그 중에서 시습이죠. 시습은 뭐냐면요, 늘 언제나 익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40살 이후에 논어를 접하게 됐는데, 40살에 저를 지탱해주는 말은 그겁니다. 하기 시습. 나는 시습하고 있는가? 나는 늘 언제나 쉬지 않고 애쓰고 있는가?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유유자적 쉬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지금도 괜찮다거나, 너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그런 말은 저한테 너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런 말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도 요즘 그런 풍토가 만연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위안이 되시나요? 뭐가 괜찮은가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분투하는 인생이에요. 치열하게 사는 삶. 근데 그게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요, 하늘이 나한테 준 삶이 있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생사유명이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나는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내 의지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한정된 시간에서, 주어진 시간이죠, 그 시간에서 나라는 사람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할 일 없이 인구 하나 더 늘어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라는 사람을 찾고, 나라는 사람을 찾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내 내면이라는 우주에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자는 거죠. 그러지 않고요, 그냥 유유자적 콜럼버스처럼요, 범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지 않고요, 개울가에 요트는 아닌가? 잔잔한 강가에 배를 띄우고 거기 누워서 유유자적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오늘도 편안했어,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요, 절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신대륙이라는 건요, 물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 내면이라는 바다에서, 내 내면이라는 우주에서의 신대륙을 발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열하게 삽시다입니다. 치열하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분투하는 삶, 그리고 오늘도 애쓰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마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품이 이제 볼 수가 없네 이거. 왠지 알아? 이거 애플은 검은색이 안 나와. 짠! 엄마, 케이스 닫는데 느낌부터 달라. 할아버지는 이게 더 꽂을 거야. 엄마 저기 뭐야? 회사 1주년 기념이야? 체크해. 할머니가 야, 많이 번창하게. 할머니가 돈 썼다 야. 초도 사고 저런 초를 사다니. 저거 되게 비싸. 돈을 추가로 내고. 추가로 내고 샀다.
할아버지 모시고 와라. 빨리 와요. 뭐야 방금 내가 갔다 왔는데. 아까 밑에 내가 갔다 왔어. 아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아 빨랑빨랑 좀 움직여. 지원아 이쪽으로 와. 뭐 뭔 노래 불러줄 건데? 해봐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엄마의 개업 1주년을 축하.